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형진 선생님이에요. 어제 처음으로 클래스팅 과제 기능을 이용해서 이야기 들려주기를 올려보았어요. 처음이라서 어색하겠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걸 그대로 인터넷으로 자리만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제의 단계를 하나하나 해보면 좋겠어요. 며칠 더 해보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따로 전화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해보도록 해봐요. 과제 게시글 안에 여러분이 직접 답을 쓰는 칸이 있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평소처럼 게시글 자체에 댓글을 달 수도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해요.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니까 우선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보고 어려운 점이 생기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신들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라는 꿈에 두려움을 느낀 오딘이 로키와 거인 앙그리보다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자식들이 아직 어릴 때 아스가르드로 데리고 와서 요르문간드는 세상 끝 바다로, 헬은 땅 아래의 암흑세계로 보내버리고 펜리르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글레이프니르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두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애쉬르 신족 가운데 가장 능력에 출중하고 강하고 용맹하며 전투에서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우는 천둥의 신 토르는 아직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긴 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토르는 자는 동안 항상 손 닿는 곳에 놔두는 망치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그 주위를 더듬거리면서 손에 편안하고 익숙하게 잡히는 망치 자루를 쥐려고 했어요. 그런데 망치가 없었어요. 토르는 눈을 번쩍 떴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지요. 그 다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망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죠. 토르의 망치, 묠리르는 난쟁이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토르를 위해 만들어준 것으로 신들의 소중한 보물 가운데 하나예요. 토르가 이 망치로 뭔가를 때리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다 파괴되었고 목표물을 향해 망치를 던지면 절대로 목표에서 빗나가는 법 없이 다시 토르의 손으로 돌아왔어요. 망치 크기를 줄여 셔츠 안에 감출 수도 있고 다시 크게 만들 수도 있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망치지만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손잡이가 약간 짧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토르는 망치를 양손으로 잡지 못하고 늘 한 손으로만 휘둘러야 했어요. 이 망치는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세상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서리거인과 어우거, 트롤, 온갖 종류의 괴물들 모두 토르의 망치를 무서워했어요. 토르는 자기 망치를 사랑했죠. 그런데 그런 망치가 곁에서 사라진 거예요.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갈 때마다 토르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벌어진 일이 로키의 짓이 아닌지 자문해 보는 것이죠. 토르는 이 상황을 심사숙고해 보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로키라도 감히 자기 망치를 훔쳐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토르는 평소 일이 잘못됐을 때 2번째로 취하는 행동에 나섰어요. 로키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로키는 술책이 뛰어나니 토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로키. 신들의 망치를 도둑 맞았어. 저런, 로키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로키는 프레이야의 궁전을 찾아갔어요. 프레이야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에요. 그녀의 어깨 부분에서 출렁이는 금발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프레이야가 키우는 고양이 2마리는 얼른 프레이야의 전차를 끌고 싶어 안달하면서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프레이야의 목에는 그녀의 머리카락처럼 찬란한 금빛을 발하는 목걸이, 브리싱즈가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건 땅속 깊은 곳에 사는 난쟁이들이 프레이야를 위해 만든 것이에요.
당신의 깃털 망토를 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망토 말이에요. 로키가 말했어요. 절대로 빌려줄 수 없어요. 프레이야가 말했어요. 그 망토는 내가 가진 물건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겁니다. 금보다 귀하죠. 그러니 당신이 그걸 입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게 놔둘 수는 없어요. 토르의 망치를 도둑맞았습니다. 얼른 찾아야 해요. 프레이야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망토를 빌려드리죠. 로키는 깃털 망토를 입고 매의 모습으로 변신해 하늘을 날았어요. 로키는 아스가르드의 경계를 넘어 멀리까지 날아갔죠. 그리고 거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 평소와 다른 특이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았어요. 로키는 아래쪽에 거대한 무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무덤 위에 로키가 지금껏 본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흉측하게 생긴 오우거가 앉아서 개 먹거리를 엮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오우거는 매의 모습을 한 로키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애쉬르 신족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로키? 요정들한테선 무슨 소식 없어? 그리고 왜 거인족의 땅에 혼자 온 거야? 로키는 오우거 옆으로 내려가 앉았어요. 아스가르드에는 나쁜 소식밖에 없어. 요정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우거는 그렇게 되물으면서 싱긋 웃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짓을 매우 기뻐하면서 스스로를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어요. 토르는 그게 어떤 종류의 웃음인지 알아챘어요. 자기 자신도 때때로 그런 웃음을 짓기 때문이지요. 토르의 망치가 사라졌어. 혹시 아는 거 없어? 오우거는 겨드랑이를 긁으면서 한 번 더 웃었어요. 글쎄, 알지도 모르지. 오우거가 순순히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프레이야는 어때? 다들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면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지. 아, 물론 좋아하지. 좋아하고 말고. 둘 사이에 한 차례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오우거는 손에 들고 있던 개 목걸이를 무더기로 쌓여있는 개 목걸이들 위에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걸 처음부터 엮기 시작했어요. 사실 내가 토르의 망치를 가져갔어. 오우거가 실토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땅속 깊숙한 곳에 숨겨놨지. 오딘도 절대 못 찾을 거야. 그걸 다시 꺼내올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나 하나뿐이야. 내가 원하는 걸 주면 토르에게 망치를 돌려줄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금과 보석들을 줄게. 너가 다 세지 못할 만큼 많은 보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아, 그런 건 필요 없어. 나 프레이야와 결혼하고 싶어. 지금부터 8일 뒤에 그녀를 이리로 데리고 와. 프레이야와의 결혼 첫날 밤에 신부에게 주는 선물로 신들의 망치를 돌려주지. 그나저나 너는 대체 누구야? 로키가 물었어요. 오우거는 씩 웃으면서 삐뚤어진 이를 드러냈어요. 왜 이래? 라우페이의 아들 로키. 난 오우거들의 왕 스림이야. 로키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주선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스림님. 로키가 말했어요. 그는 프레이야의 깃털 망토를 두르고 팔을 넓게 벌려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로키의 아래에 펼쳐진 세상은 아주 작게 보였어요. 로키는 아이들 장난감처럼 작은 나무와 산을 내려다 보았지요. 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주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어요. 토르는 신들의 궁전에서 로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르는 로키가 땅에 내려앉기도 전에 거대한 소나기로 로키의 몸을 와락 움켜쥐었어요. 어떻게 됐어? 너 뭔가 알고 있지? 네 얼굴에 다 써있어. 아는 건 다 털어놔. 당장! 난 너를 신뢰하지 않아, 로키. 네가 음모와 계략을 짤 기회가 생기기 전에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알아야겠어. 사람들이 숨쉬는 것만큼이나 손쉽게 음모와 계략을 짜는 로키는 토르의 분노와 순진함에 미소를 지었어요. 자네의 망치를 훔쳐간 자는 오우거들의 왕인 스림이야.
그자를 설득해서 망치를 돌려주라고 하니까 그가 대가를 요구하더군. 그 정도야 괜찮지. 스림이 원하는 대가가 뭔데? 결혼식에서 프레이야와 손을 잡고 싶대. 프레이야의 손을 원한다고? 토르가 한가닥 희망을 안고 물었어요. 프레이야에게는 손이 2개나 있으니 잘만 설득하면 큰 분쟁 없이 그중 하나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티르도 손이 하나뿐인데 잘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녀의 전부를 원한대. 로키가 다시 말했어요. 프레이야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토르가 탄식을 했어요. 그건 프레이야가 싫어할 텐데. 아무래도 로키, 너가 직접 프레이야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낫겠어. 망치를 쥐고 있지 않을 때의 나보다는 로키, 너가 남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잖아. 토르와 로키는 다시 함께 프레이야의 궁전으로 향했어요. 여기 빌려주셨던 깃털 망토입니다. 로키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프레이야가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토르의 망치를 훔쳐갔는지 알아냈나요? 스림이라는 오우거들의 왕이 그랬더군요. 스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놈이라더군요. 그자가 돌려주는 대가로 뭘 원하던가요? 당신이요. 로키가 말했어요. 스림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프레이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르는 프레이야가 그 제안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는 듯해서 기뻤어요. 신부의 왕관을 써요 프레이야. 짐도 챙기고. 토르가 성급하게 떠들어댔어요. 로키와 함께 거인들의 땅으로 가면 돼. 우리는 그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당신을 스림과 결혼시켜야 하거든. 내 망치를 얼른 되찾아야 하잖아. 프레이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토르는 문득 땅이 흔들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벽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프레이야의 고양이들은 야옹야옹 울고 학학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모피가 가득 든 상자 아래로 숨어들었어요. 프레이야는 양손을 꽉 틀어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브리싱즈 목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눈치였어요. 프레이야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불쾌한 해충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토르와 로키를 노려봤어요.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녀는 매우 나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요? 그렇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 같나요? 당신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오우거와 결혼할 그런 사람 같냐고요. 당신들 둘이 내가 거인들의 땅에 가서 신부의 왕관과 베일을 쓰고 그 오우거의 손을 잡고 첫날 밤을 보내고 스림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프레이야는 말을 멈췄어요. 벽이 다시 한번 흔들거렸고 토르는 건물 전체가 자기들 위로 무너질까봐 두렵기까지 했어요. 나가! 프레이야가 소리쳤어요. 날 대체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토르의 망치를 훔쳐간 범인은 오우거의 왕 스림이었네요. 하지만 토르의 망치 멸리르를 다시 돌려주는 대가로 프레이야를 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산의 거인도 그렇고 오우거들의 왕 스림도 그렇고 다들 프레이야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네요. 물론 프레이야는 이번에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당연한 것이겠지요. 결혼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인데 마치 프레이야가 무슨 물건이라도 되는 듯 산의 거인도 그렇고 스림도 그렇고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러면 이제 멸리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